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뭐가? 뭐가? 내가. 네가 나이가 20세가 넘어도 마찬가지고 30세가 넘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부모님들께 알겠습니다 하면서 효자도 있어요. 근데 효자가 잘못되면 뭐가 됩니까? 예? 아니요. 효자가 잘못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효자도요, 심의 속으로는 진심의 효자가 있는 것이고 부모의 말만 따라주는 마마보이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무조건 내 말 들으란다고 내 말 듣는 거, 그거 사람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수동적으로 바뀌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가 하면, 암만 외동아들이라 하더라도 애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가리켜 보십시오. 너 이렇게 해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라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제가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마이크가 잘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책목으로 할게요. 부모님이요, 내 새끼라 해가지고 내 자식이라 해가지고 내 자식한테 니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걔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지시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절대 될 수가 없고 정치가가 절대 될 수 없고 사업가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뭐가 되느냐? 그냥 직장생활 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직장생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발전성이 없다라는, 그런 직장생활 중에서도 자기가 치고 나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부장, 가장 부장, 나 직장생활 안 해봤지만 가장 부장 해서 임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진급도 안 돼요. 그냥 올려주면 올려주는 대로 그까지가 다야. 자기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된다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에서 뭐라고 시켜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라는 의견을 내서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둘이서 엄마 부모하고 자식 간에 합의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아이가 그러면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의견을 내고 아빠한테 이렇게 의견을 냈으니까 나는 엄마는 이렇게 의견을 냈고 아빠는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상의를 하는 겁니다. 절대 부모라고 해가지고 자식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 애의 인생을, 먼 미래의 인생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내가 80이 됐는데 내 아들이 그러면 25살 빼면 80에 25살 빼면 몇 살이 되죠? 55 되죠? 그러면 55살 된 아들도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고 잘 살고 있겠지라고 신경은 당연하게 쓰겠지만 그때까지 뒷바라지 해줄 겁니까? 뒷바라지 해줄 수 있습니까? 85 된 노모가 55 된 아들을 뒷바라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때는 아들이 엄마를 뒷바라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해줄 수 있느냐는 거라. 그렇게 못 해줄 것 같으면 애초부터 창의력을 키워주고 협의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억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준혁아. 알겠지?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네가 원하는 스포츠 과학 분야에 네가 발전할 수 있어. 항상 엄마하고 상의해. 알겠지?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항상 상의하는 자세를 가지시는 거예요. 절대 아이들한테 억압을 주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부모들의 특징이 아이들한테 억압을 주는 거거든요. 일본도 조금 비슷해요. 일본도 비슷한데 유럽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억압을 절대 안 줍니다. 뭘 주는지 아세요? 기회를 줍니다.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면 18세가 되면 바로 뭘 시킵니까? 독립을 시키죠. 하지만 독립시키다 갖고 뒤를 안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새끼라고 끼고 살 거냐는 겁니다. 자립심을 키워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아이를 억압하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애 낳아가지고 이제 그걸 키울 나이는 우리 그 지혜신 보살하고 한 2명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주를 키우실 때도. 아이들한테 억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풀어주는 것도 안 되지만 적당한 조절하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때리지 마시고 이걸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것에 대한 잘못에 대하여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 근데 지금 뭐 20살 넘은 애들한테 그러면은 절대 안 되겠죠. 달게 들겠죠.
근데 이제 진작에 하셔야 되는데 혹시 늦둥이 볼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고 앞으로 손주를 볼 기회가 많으시면 손주들한테도 그렇게 가리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물질 위주로 흘러가고요. 예, 사실 불교의 그 내면과 외면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예. 물질 위주로 흘러가는 데 대해서 정서적으로 메말라가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예. 정신과 물질의 세계에 어떤 바란스와 앞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까? 종교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대가 흐르면은요 물질 만능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를 해보시고 지금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릴 때는 물질도 물질이지만 그 정이라는 게 있었죠. 사람 간의 정. 옆집하고 같이 생선을 한 토막을 구워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마음이겠죠. 그렇죠? 근데 세상이 자꾸 변화하고 각박해지면서 사람들이 뭘 찾고 있는가 하면 나는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되라는 강박관념이라는 게 이제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잖아. 남들 저기 프라이드 타면 나는 최소한 그래도 그랜저는 타야 되고 저기 그랜저를 탔어? 그럼 나는 여제차라도 타야지. 이게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교회도 뭐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만 안 그러고 살 수 있나 라고 한다면 힘들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의 인간의 도리라고는 저는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 만능주의에서 정신적으로 맑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불교에서 이야기하죠. 방아착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려놓는 게 언제 내려놓아지는 줄 아세요? 우리 그 사람이 언제 내려놓아질 것 같습니까? 물론 끝이 없죠. 근데 놓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언제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죽을 때야. 내가 앰뷸런스 실려 갈 때 내가 몸이 아파서 그냥 병원을 갈 때는 아파서 병원 갔는데 가니까 혈관이 막혀가지고 뚫어야 된다 하더라. 그러면 그냥 가서 뚫으면 뭐 별거 아니다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앰뷸런스 실려 가가지고 그 40분이라는 시간을 앰뷸런스에서 어떤 생각이 제가 들었는가 하니까는요. 그런 생각이 들대요.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안 아프고.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어떻게? 안 아프고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니까 세상 별거 없다라는 걸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저도 욕심 있고요. 큰절 주지하고 싶고요. 예? 저도 좋은 차 한번 타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다만 성년 생활하고 살지만 사람 마음 똑같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 힘든 그 물질 만능주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안 바뀝니다. 안 바뀌지만 뭐라 그럴까? 조금 절제할 수 있느냐? 절제하는 방법 쉽습니다. 한번 그 아플 때 기회가 왔을 때 딱 내려놔서 탁 내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안 아프고 그냥 어떻게 내려놓느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교회 가면 11조 해갖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1조라는 걸 교회에다 갖다 바치지 말고 봉사단체에 한번 갖다 바치 보는 건 어떨까 싶으네요. 그러면 내가 좋은 곳에다가 10%를 썼다.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데 너무 많다. 10%는 10만 원인데 내가 힘들다. 그러면은 5%. 그럼 100만 원에 5만 원이 되겠죠? 제가 총무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제가 6군데를 후원을 했어요. 지금 다 잘랐는데 6군데를 했는데요.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자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잘랐는데 자 5%씩 해가지고 한 군데라도 내가 물질 만능주의에 살면서 요것만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마음 자세를 가지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그나마라도 내 정신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른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 이야기 하겠죠. 근데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생각날 건데 그를 배사 기도는 원래 매일 하는 게 기도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기본이 기도고 그거는 제끼 놓고 불교인이 기도 안 하고 삽니까? 하고 사니까 제끼 놓으시고 뭐 하냐?
5%라도 5%가 아니라 3만 원, 2만 원이라도 한번 더 프라미스도 있고 지구촌 공생회도 있고 여러 군데 참 많아요. 아니면 그냥 매달 그 뭡니까 빨간 거 다는 거 뭐라 그러죠? 사랑의 열매 거기라도 하면 여러분들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조금 더 내 자신이 조금 뿌듯해지지 않을까. 절대 못 자릅니다.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는. 그러면 절제하는 것, 남에게 시사하는 것, 봉사하는 것. 내 돈 없다. 그러면 주말에 나무집 집 짓는데 허름한 집 짓는 거 있죠. 그 공사하는 거 아니면 뭐 연탄 배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로 여러분들 봉사정신을 넓히시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은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안 들면 안 된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내가 말씀드릴게.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떨까? 괜찮죠?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많지 않은 돈이잖아요. 5만 원, 3만 원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거짓 상담 업무만 했거든요. 근데 이 업무를 종료를 하고 다른 기술을 배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한 번도 기술을 배워본 적도 없고 늘상 10년 동안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죠. 앞에서 뭐 그냥 떠드는 걸로 끝날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래도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보실는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야기는 우리 김명경 보살님 한 이야기는 평생을 해가온 직업이라고 봐야 되잖아. 10년이면 10년이라는 세월을 상담 업무만 해가지고 왔는데 상담 업무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했다가 욕도 들어먹는 거고 사실 힘든 직업이에요. 힘든 직업인데 이 직업보다는 기술 하나 가지는 게 참 좋은데 지금 현재 기술을 배우려고 하니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네. 영어에 그런 말 있죠. 소년이여 뭐 힘을 가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를 예를 들자면 보살님이시여 힘을 가지소서. 용기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소서. 그게 정답이라. 듣다 말고 뭐?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살님이시여 용기를 가지세요. 알겠습니다. 세상에 해서 안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직업을 바꾼다는 거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필요한다면 더 늙기 전에 나이 더 들기 전에 상담 업무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이 제한은 없으나 네. 보편적으로 몇 살까지 해요? 보편적으로는 한 60? 60? 네. 60까지 해요? 네. 그건 하면은 얼마나 받아요? 그건 연봉으로 따지면 네. 3, 4천? 저도 돼요? 네. 여성의 직업으로서는 괜찮은 직업은 직업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좀 이제 정신적 시달려서 그렇지.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진짜 바꾸고 싶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따라해 보세요. 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무엇을? 내 직업을 내 직업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서 새 직업을 새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긍정적 마인드로 해가지고 바꾸시면 바꿔집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네. 도전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도전할 수 있는 나이라. 내가 50만 됐다 그러면 네.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 50이 됐, 나이가 50살이라면 네.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던 일 계속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50 안 됐거든. 네. 지금 좀 바꾸면 60 이상 조금 힘들지만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곳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에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라. 할 것 같으면. 네. 안 할 것 같으면 애초에 때리치우고 이게 만족하고 살아라. 네.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네. 어떻게 직업을 바꿀 수 있다. 어떻게 긍정적 마인드로 바꿀 수 있다. 네. 그 생각, 긍정적 마인드만 가지면은 가능하다. 근데 조금이라도 부정적 마인드가 있고 걱정을 먼저 한다고 그러면은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물어보자. 기도하는 이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럼 뭐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 부정적 마음을 기도한다 되겠냐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긍정적으로 나는 이 기도를 함으로 해서 내가 뭘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죠. 그 마음이 뭡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걸 가져야 돼요. 긍정은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그럴 때, 이거 될 것이냐? 아, 될까?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업 안 되고 그 영업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된다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힘들라고 안 돼도 그걸 펼쳐나가고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뭡니까? 결론은 보살님이요,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아시겠죠? 네. 용기를 가져라. 네. 됐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면 틀렸다 해도 돼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께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시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내 생각이 다 맞다는 생각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걸 갖다 적극 활용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 여러분들하고 통화도 잘 안 하지만 몇 분하고 통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글을 올라오는 걸 보면 어떤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혜민 스님이 적은 글이라 해가지고 막 올려놓고 어떤 스님이 글 적은 글을 막 올리나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다니시는 절에 주지 스님이 한 말입니까? 안 한 말입니까? 했죠? 주지 스님들 했죠? 네. 근데 주지 스님이 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먼 산 피우고 딴짓 하다가 이런 조금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이 훌륭한 글이라고 막 적어 날라다니고 그러죠? 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니시는 절 주지 스님들이요, 정말로 제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거기서 법문해 주시는 분들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글 적었다 해요. 그 절 너무너무 좋다고. 내가 했던 말을요, 다른 생각 다 써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 이야기는 또 너무 좋은 거야. 주지 스님이 이야기 해줬는데 그거는 의장무 벌써 가서 잠그는 걸로. 맞죠?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네. 근데 제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사랑하는 게 뭐 나를 위해서 뭐 좋은 옷을 산다. 뭐 좋은 뭐 화장품을 산다.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나를 사랑하는 건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내가 주로 그 법회 가면 회사 같은 데 법회도 많이 다녔었거든요. 지금 이제 안 불러줘서 못 가는데 회사 가든지 아니면 경찰관들한테 항상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남을 사랑할 줄 안다라는 이야기. 내가 엄청나게 써먹었던 말이라 그 말도. 근데 그때는 너무 다 귀를 안 기울여주던 말이 그 말이었고. 자, 근데 보살님 하시는 말씀은 그거죠.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네.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보살님 생각에는.
글쎄요, 어떻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보살님 게.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봐. 아, 저는 있죠. 뭐 애들 그냥 착하게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네. 그런 게 뭐 다 그런 거로 하여금 제 만족을 느낄 때 네. 그게 내가 사랑하는 건가 내 욕심인가 그런 거 생각할 때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예요. 답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야. 아, 그래요? 네. 알고 있잖아.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 자식이 잘 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네. 내 꿈이 가지고 내 화장 예쁘게 하고 구찌병에 예쁘게 바르고 예쁜 힐 신고 안 맞는 미니 스커트 입으면서 예쁘게 하고 다니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건가? 아니죠. 네. 그거는 나를 꾸미는 거죠. 네. 근데 꾸미는 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걸 수 있어요. 누추하게 나갔을 때 누추하게 티조가리 하나 입고 나가는 거 그거 보기 흉해요. 그 나를 사랑 안 하는 건 맞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마음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외모를 나를 꾸미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란 말이야. 보살님은 정답을 알고 계시는 거야. 어떻게? 외모도 출중하시고 마음도 예쁘시고 생각도 바르신데 그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야. 아, 네. 알고 있는데 몰랐다는 거죠.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을 거야. 자기 자신을 꾸미는데 모든 정열을 쏟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여자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여자의 특권. 예쁘게 화장하고 남들 앞에 나섰을 때 예쁘게 옷을 입고 남들 앞에 나설 수 있게. 그렇죠? 남들 앞에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여자의 권리입니다. 그건 여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예쁘게 하면 이상하게 보일 거다 이가. 그죠? 남자는 멋있게 보이려고 할 것이고 여자는 예쁘게 보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자는요 꾸며야 합니다. 자신을 꾸미는 겁니다.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발 나갈 때 아파트에 뭐라 해요? 종량주 봉투 그거 들고 밑에 내려간다 해가지고 이상한 몸빼바지라고 그러죠. 그거 입고 월남 치마 입고 내려가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보일 때는 조금 단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편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일나라고 발로 깨우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화장하고 있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다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뭡니까? 금방 보살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 남들 앞에서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만 알고 살지. 네. 지만 알고 살지. 부모도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식을 18살, 19살까지 키우는 건 맞다. 근데 40살, 50살까지 뒷바라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내가 내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는 게 그 보람이고 내 사랑이다. 그게 느끼는 거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보살님 지금 말씀하신 건 뭐야? 내 아이 잘 되고 우리 아저씨 잘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잘 되는 거 보면 흐뭇하다. 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잖아. 진짜 자신 사랑하고 사시.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네. 답이 돼요? 네, 네.